자, 17쪽. 17쪽. 아, 내년 크리스마스는 이제 어떻게 보내나? 다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2차 준비해야지 뭐. 그죠? 그럼 내년 크리스마스는? 그때는 이제 사랑하는 이제 연인과 뭔가 이제 따뜻하게 보내겠죠. 크리스마스 전날은 뭐예요? 전날은 자요? 전날? 망치로 뻥 때리고 자요? 눈 떴는데 1월 2일이야. 이렇게? 좋아요. 망치 수면법 되게 좋은데, 그날은 이제 우리 패러데이 강연을 보러 가죠. 패러데이 선생님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언제? 뭐 몇백 년 됐어요 벌써, 그죠? 네. 대신에 이 크리스마스 전야 강연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850년, 60년 그때로 갑시다. 원래 이제 패러데이가 이제 조교로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업적을 되게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책에는 수식이 없어요. 왜냐면 수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실험해가지고 이제 다 뭐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히려 화학 쪽에 더 또 업적이 많기도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발견한 게 벤젠인가 하여튼 그래요. 강연을 합니다. 다 이제 초딩들이에요. 엄마 아빠 손잡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전기장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아까 그 예제 푼 거 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진짜 초등학생보다 물리 잘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방금 이거를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대량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저는 원장님한테 끌려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왜 길 가다가 이제 외국인이 길 물어보는데 뭐 대답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I'm sorry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이제 거기다 약도를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될 때는 그림 그리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천 전하가 있으면 어차피 전기장은 누가 받는 전기력이다.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 즉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다. 시작.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다. 그래서 요점에서 플러스 1쿨롱 두고, 요점에서 플러스 1쿨롱 두고 해서 여기다가 전기장을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발산이 있죠. 발산. 청력 받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게 요점에서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점은 청력이니까 이렇게. 화살표는 길게 더 짧게. 이유는 길이가 뭘 나타내니까? 힘의 크기, 장의 크기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자, 요점에서는 플러스 1쿨롱 있으면은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더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는 따라서요. 양의 원천 전하. 전기장은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발산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발산장은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레디언트 델 도트 E는 넌제로 이렇게 씁니다. 저 그레디언트 델이 뭐예요? 기울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델 도트를 뭐라고 읽어요? 수학 시간에 다이버전스라고 읽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원래 따라서요. 델 도 E 이렇게. 근데 이제 합쳐서는 델 도 안 하고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 E라고 불러요. 지금은 발산 안 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지. 그러니까 전기장의 발산은 값이 당연히 0이 아닌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플러스의 어떤 값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음의 원천 전하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 누가 있다? 단위 전하가 다 있는 거지. 인력, 청력, 인력. 그럼 얘가 곧 전기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화살표는 더 짧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 전기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다이버전스 E가 뭐가 나오냐? 그치, 넌제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치,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왜냐, 발산은 퍼져나가는 게 발산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가 막 빡쳤어. 킹 받았어. 털이 어떻게 돼요? 곤두서잖아. 그럼 뭐예요? 발산값이 양의 값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양이한테 야, 너 발산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선을 그어. 여기를 선을 이렇게 그어. 이런 식으로 그어. 선을 이렇게 그어. 쭉쭉쭉 이렇게 그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따라서요. 전기장선. 그러니까 전기장을 선으로 만든 거야.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보통 전기력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을 그렸을 때 이게 이렇게 발산되고 있으면 중간에 원천 전하는 누구냐? 네, 양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문 좀 닫을까요? 네. 뭐 열었다 닫았다 뭐 그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답답하다 그러면 열어주시고 춥다 싶으면 닫아주시고 뭐 그렇게. 네. 그다음에 얘도 연결하면은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기장선 따라서 전기장선, 전기력선. 네, 그게 이제 수렴되고 있으면은 이제 얘는 전하가 종류가 네 음의 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쌍극. 쌍극. 그럼 이제 쌍극은 어떻게 되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 이제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내가 이 동네에서 전기장을 알고 싶어. 또는 전기장선을 알고 싶어.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플러스 1쿨럼을 다 내비둬. 여기다가 다 이렇게 내비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뭐 첩이? 중첩이로 이제 더하는 거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 얘는 플러스로부터 자, 전기장은 무슨 장이다? 중심력장이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전기장은 중심력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찾는다?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청력이면 이렇게 그으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선을 긋고 인력. 거리는 같고 전하량의 절대값도 같으니 전기장도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무슨 법으로도 해라? 평행사분법으로도 하면은 이제 요게 요 점에서 전기장인 거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쿨럼 합시다. 전기장은 무슨 장이다? 중심력장이니까 둘 사이를 긋고 청력이면 바깥쪽으로. 자, 화살표 길이는 조금 더 길게.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로부터는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화살표는 짧게. 짧게. 그리고 무슨 법으로 하면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 너무 긴데 어쨌든 뭐 대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거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그 전기 합성 그 뭐야 전기장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양의 원천 전하에서 음의 원천 전하 쪽으로. 시작. 양의 원천 전하에서 음의 원천 전하 쪽으로.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화살표 각각의 그 전기장 화살표에다가 그냥 샤프로 이렇게 쫙 연결해 보세요. 샤프로 이렇게 쫙 연결해 보세요. 샤프로 이렇게 쫙 연결해 보세요. 그럼 연결한 선이 이름이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사점. 자, 두 원천 전하의 전하량이 동일하면 전기력선은 좌우 대칭입니다. 줄 쳐놓으시고 암기.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자, 봐봐요. 우리가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요 지점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접선이에요. 접선이고요. 요 점에서 전기장도 정확하게 접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어놨죠? 시작. 임의의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 수업 이렇게 하시면 돼. 내년에 네, 고2들 가르칠 때. 퀴즈. 다음 전기력선 그림을 보고 원천 전하의 부호와 크기를 말해보시오. 둘 다 발산이네. 둘 다 양의 원천 전하. 둘 다 뭐요? 양의 원천 전하인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데칼코마니네. 그러니까 전하량이 같대. QQ.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번. 네. A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이제 좌우 대칭이네. 그죠? 그래서 A는 이제 딱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게 되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우린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하세요. 폴이 두 개다. 그래서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아까 방금 퀴즈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C. 네, C도 한번 해봅시다. C. C는 따라서요. 양의 원천 전화와 음의 원천 전화.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 Q가 대타 큰 게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조그만한 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그래서 뭐 플러스 10쿨롱,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합시다. 전기력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이제 여기 플러스 1쿨롱 있고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이렇게 두고 그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얘부터 합시다. 가운데. 가운데 얘는 전기장이 뭐기 때문에 중심 역장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선을 그은 다음에 청력이 인력이요? 청력이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근데 전하량이 어때요? 굉장히 크니까 길이도 길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는 인력이니까 근데 전하량이 작네. 그러니까 길이가 짧게. 무슨 법으로 더해라?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해라. 그러면은 이제 요게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아까랑 딱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중심에서 전기장이 정확하게 수평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밑으로 향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수평이 되는 지점은 약간 왼쪽에 있겠어요? 약간 오른쪽에 있겠어요? 약간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약간 여기서 평행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휙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대충. 그리고 얘도 약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휙 휘어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대충 이런 식으로 휙, 이런 식으로 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휙, 이런 식으로 휙. 이게? 장미선 사랑해요. 그죠? 이게 하트 모양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가요. 해보면 이렇게 가요. 그럼 어디가 블랙홀이 생겼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어디에요? 저기 어정쩡한데. 저기는 전기력선이 아예 없네. 그럼 뭐냐? 네, 전기장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게 어떻게 하지? 요게 1쿨롱 할까요? 1쿨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4쿨롱 할까요? 4쿨롱 합시다. 자,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네.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한번 첫날에 할 때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걸로. 자,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 4쿨롱, 여기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따질 수 있는 영역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 군데예요. 일단 가운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제일 만만하니까. 자, 가운데 어느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누굴 둬요? 단위 전화를 둡니다. 자, 플러스 4쿨롱 할 때는 청력을 강하게 받고 마이너스 1쿨롱 할 때는 인력을 또 대충 뭐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쇄될 수가 없어. 그럼 2번은 안 돼. 그 다음에 1번 여기에 누굴 두고 단위 전화를 두고 있으면은 자, 플러스 4쿨롱 할 때는 강하게 청력을 받아. 이유는 전하량도 크고 거리가 되게 가까우니까. 자, 그에 반해서 마이너스 1쿨롱한테 받는 인력은 되게 작아. 이유는 전하량이 작은 데다가 거리는 또 억수로 멀어. 그래서 두 개는 절대 상쇄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도 안 돼. 근데 3번 여기에 누굴 두면 플러스 1쿨롱 단위 전하를 두면 자, 마이너스 1쿨롱에 의한 인력은 뭐 적당해. 적당해. 왜 적당하다고 하냐면은 거리가 가깝지만 또 전하량이 또 이제 시원찮아. 근데 플러스 4쿨롱에 의한 청력은 적당해. 왜냐? 거리가 멀긴 하지만 전하량이 꽤 크거든.
그래서 여기는 서로 상세가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3번이 가능한 지역이구나. 우리 부동산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전화했더니 3명 다 부동산을 샀대. 그러죠. 축하한다고.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느냐? 그래. 지하철 근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정석풀이 뭐 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비례반비례로 갑니다. 자, 이 점은 전기장의 방향은 다르죠? 전기장의 방향은 다르죠? 하지만 크기는 같지요? 그러면 이게 통제 변인이야. 빗금 쳐.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냐? 마치 수학적으로 쓰이는 x분의 y.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x하고 y는 무슨 관계다? 정비례죠. 왜냐면 분모 커지면 분자도 같이 커지니까. 쌤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x 넘겨. 그러면 y는 cx. 뭐야? 1참수 정비례. 그릴 줄 알죠? 쭉 이거. 그죠? 이게 좋은 거야. 테슬라. 올라야 될 텐데. 정비례구나. 그래서 얘는 r제곱은 q에 비례한다. 또는 r은 루트 q에 비례한다. 됐어요? 그럼 q가 몇 대 몇? 4대 1. q가 4대 1. 그러면 r은 2대 1. 2대 1. 뭐? q가 4쿨롱, 1쿨롱. 뭐?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q가 여기 4쿨롱이고 그 다음에 요 q는 어딨어? 얘였죠? 마이너스 1쿨롱. 4대 1. 4대 1 집어넣으면 2대 1. 그러면 무슨 점이에요? 2대 1로 뭐 하는? 외분하는 외분점이 되는 거죠. 끝! 이런 식으로. 짝. 이거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내년에 수업해야 되잖아요. 부탁인 거는 내년에 물론 물질 수업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럼 애들 다 떠나요. 어제도 이제 학교생이 그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물리 임용 투여가 안 줄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려고 했는데 임용 투여가 많이 줄었어.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물리 교사 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애들이 물리를 선택을 안 해서 그래. 어제 그래 이제 연락 온 학생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한대요. 10개 반인데 그 10개 반 중에 7개 반이 다 물리래.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 물리 선택해요 요즘에.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지. 19쪽. 자, 전기력선의 간격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따라서 양의 원천자나 무슨 전기장? 발산 수렴. 발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A점, 여기 B점이 있다고 합시다. 전기장이 어디가 크다? A가 크다. 이유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A가 커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간격은 어디가 더 좁아요? A가 더 좁죠? A가 더 좁아요. 네. 그럼 끝난 거예요. 땡땡땡. 네, 전기장은 뭐에 반비례한다? 력선 간격에 반비례한다. 그죠? 전기력선 간격에 반비례한다. 즉 쉽게 말하면은 촘촘할수록 전기장은 크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촘촘대라고 합시다. 촘촘대. 그래서 어느 대학교 출신이에요? 저 촘촘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죠? 아니 뭐 웃을 일이 없는데 이런 걸로 웃는 거죠. 그죠? 자, 퀴즈. 다음 그림은 어떤 공간에서 전기력선을 임의로 표현한 것이다. 1번. 두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비교하시오. 자, 전기장의 방향은 어쨌든 둘 다 오른쪽이에요. 그죠? 대충. 정확하게는 뭐선이 방향? 접선이 방향이고. 그죠? 둘 다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2번. 두 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어디가? B가 큰 거죠. 촘촘하니까. 그죠? 자, 3번. A점에다가 양의 시험전을 두면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별표. 자, 전기장은 원래 뭐가 받는 힘이다?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이다. 쓰세요.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 즉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다. 그러면 지금 그림 보시면은 다 전기력선이 오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럼 그 오른쪽이 다 뭐예요? 플러스 1쿨롱이 다 오른쪽으로 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양의 시험 전화 두면 오른쪽으로 힘 받겠지. 오른쪽. 3번의 답은 오른쪽.
자, 이것으로 전기력선이 어떻게 전기장을 시각화하는지 알게 됐다. 첫째,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알 수 있고, 둘째, 전기장의 크기는 간격으로 알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크리스마스 강연 때 애들한테 설명해 줬더니 애들이 패러데이 선생님 다 이해했어요. 최고. 내년에 또 올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5번, 전화량에 따른 전기력선의 개수. 전화량이 큰 원천 전하일수록 전기력선을 많이 그린다. 줄 서놓으시고.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하고 플러스 2쿨롱이 있으면은 둘 다 발산 수렴. 발산. 발산. 그럼 이제 방향은 됐고 크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똑같이 1m 떨어진 곳에 전기장을 얘기한다면 어디가 전기장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근데 지금 간격이 똑같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간격을 좁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더 그려. 2배 더 그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팁인데, 야, 이거 전기장이 센가?를 볼 때, 또는 전하량이 더 많은가?를 볼 때 뭘 보냐면 간격을 보지 말고 력선을 세. 이 8개, 얘는 4개. 아, 그럼 얘가 전하량이 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이게 팁입니다. 자, 6번. 전기장의 크기를 전기력선으로 표현하기. 그러면 좋아. 이제 얘가 이제 초딩들이 이제 중학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선행으로 적분까지 배웠대. 그래가지고 이제 변성기가 온 거지.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이제 수식으로 해주시죠. 우리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력선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6번. 자, 일단은 이제 전기력선의 이제 개수는 이제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파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기 때문에 E라고 써줍니다.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자기력선을 할 건데, 자기력선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은 전기력선의 개수라고 안 하고 전기선 속이라고 해요. 속은 이제 한자로 묶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다, 결박하다 뭐 이때 속이고. 속도 할 때 속은 아닙니다. 종속 과목 과문계 할 때 속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비례 반비례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냐면 보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그죠? 요걸 합시다. 여기다가 가우스면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아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지 말고. 자, 어떤 면을 이제 2개를 정합시다. 면을. 자, 이제 요거는 면이 이제 2제곱미터고, 요거는 이제 면이 4제곱미터예요. 4제곱미터.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력선이 뭐 이렇게 지나간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일단 이제 면적은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합시다. 면적 똑같이. 네. 그러면 둘 다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면은 값이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네. 면적 갖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선의 개수는 누가 더 많아요? 그림상. 이게 더 많다고 할까요? 그럼 이제 제가 더 큰 거죠. 력선의 개수는. 그러면은 면적당 력선은 얘 더 큰 거지. 왜냐면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전기장은 또 누가 더 커요? 어떻게 더 빡빡해? 얘가 더 촘촘하죠? 그러니까 그림상 전기장은 또 얘가 더 커. 뭐? 파이 2. 파이 왜 B를 썼죠? 뺐지. 맴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전기장이 큰 게 따라서요. 단위 면적당 전기선소. 단위 면적당 전기선소. 크네. 그러니까 비례한 게 있네, 그죠? 그래서 일반화하면은 땡땡땡. 전기장은 단위 면적당 전기선소에 비례한다. 아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비례한다. 그 1차함수로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예, 과학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비례상수 뭐 해주지? 헤이 찰스 이거 어차피 전기선속이란 개념이 원래 없던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붙이면 더 지저분하니까 그냥 1이 되도록 이제 전기선속을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두 번째 정의. 자 화면 여기 좀 잡아주세요. 전기장의 두 번째 정의는 단위 면적당 전기선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간격이 촘촘하면 전기장이 세요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수식은 뭐냐면은 전기선속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 옵젝이 뭐예요? 네, 전기선속을 이제 도입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아 되게 막 이렇게 자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나중에 만나서 물어봅시다. 한 50년 지나면 되잖아. 그죠? 가서 물어보면 하늘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영어를 해야 되나 그러면? 자, 그래서 파이는 2. 이거 밑에 그 사진은 뭐냐면은 그 축구 게임 중에 피파 뭐 2002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이게 만든 회사가 EA 스포츠예요. 그래서 굳이 뭐 드립을 친다면 EA 스포츠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자, 퀴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면적이 A는 2제곱미터인 평면이 있다. 이곳에는 전기장의 크기가 이퀄 3N per 쿨롱으로 일정하게 걸려 있다. 그렇다면 이 평면을 관통하는 전기력 수는 몇 개인가? 여기다 이거 써야지. 그죠? 그래서 파이는 EA 스포츠. 이것도 약속 하나 합시다. 제가 전기선속 공식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EA 스포츠라고 하는 걸로. 이거 너무 막 이게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그럼 안 해도 되는데. 뭐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긍정적인 도전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네. 전기선속 공식이 뭐예요? 네, 뭐 그렇게. 자, 그럼 전기장 얼마예요? 3. 면적은 2 해서 답은 그럼 몇 개 지나간다는 거예요? 6개는 아니야 이때. 왜냐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6개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뭐 애들은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니까 그냥 6개 그려줘요. 얘들아 6개야 6개. 나중에 물리학과 가서 제대로 배워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곳에는 전기장의 크기가 3N per 쿨롱으로 일정하게 걸려 있다. 이곳에는 형광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전기선속 계산하실 때 전기장은 어디에 전기장이냐면 요 면에서 전기장 값을 넣으셔야 되지 뭐 이런데 전기장을 값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왜냐? 우리가 원래 전기선속을 여기 전기장, 여기 면적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뭐 이제 낚시하면은 이런 거지. 자, 요 점에서 전기장이 3이다. 네. 면적은 2다. 그 다음에 뭐 요 점에서 전기장은 6이다. 그러면은 이 면을 지나가는 전기선속은 얼마냐? 답은 3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6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은 다 3. 여기서 전기장은 6. 그러면 이 면을 지나가는 전기선속은 몇 개? 그러면은 3 곱하기 2 이렇게 하셔야 되지. 엄하게 여기 있는 전기장 넣어서 6 곱하기 2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요 전기장은 어디에서 전기장이다? 이 면의 전기장이에요. 이 면. 자, 그 다음에 예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은 시작.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자나 A, 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X = 0, X = 3D에 있고 X축상의 점 P에서 전기장은 0이다. 줄쳐볼까요? P에서 전기장은 0이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방향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방향과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적어보세요. 방향과 크기. 쌤, 왜 방향과 크기예요? 왜? 말해봐요. 왜?
20쪽의 예제입니다. 20쪽의 예제입니다. 왜 방향과 크기를 봐야 돼요? 전기장은 뭐터? 벡터니까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전기장은 벡터니까 전기장 문제 풀려면 방향과 크기를 봐야 돼요. 자, 방향 봅시다. A는 발산 수렴. 수렴. 그러면 양의 원천자나 음의 원천자나? 음의 원천자나. B는 발산 수렴. 수렴. 그럼 B도 음의 원천자나. 자, 방향 찾았고, 그 다음에 크기. 자, A하고 B하고 전기력선이 누가 훨씬 많아요? B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B가 큰 Q, A는 작은 Q. 네, 그렇게. 자, 기억. A는 음전하인가요? OX. 오. 니은 전하량은 B가 A의 몇 배인가요? B가 4배? 4배인지 2배인지는 이제 계산해 봐야겠지만은 B가 큰 거는 맞으니까 그럼 니은은 세모. 일단 니은은 세모. 자, 그 다음에 디귿. 음전하를 ED 지점에 두면 얘가 받는 전기력은 어느 쪽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예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A가 작은 Q, 그다음에 여기에 B가 큰, 아이고, 마이너스 큰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P점이 전기장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두면 네, 작은 애한테 받는 인력이랑 큰 애한테 받는 인력이랑 두 개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커. 왜냐면 여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얘가 확실히 영향을 더 커요. 따라서요. A가 전하량이 작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더 커.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인력이다, 청력이다? 인력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가속도를 이렇게 만다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두면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커. 왜? 여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잖아. 그럼 인력, 청력? 인력. 그럼 이제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ED 지점에 놓으면은 얘는 플러스 X 방향이다? 아, 음전하를 놓구나. 네, 음전하면 반대로 해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양전하로 둬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네, 그럼 전하량은 계산해봐야죠.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A하고 P하고 거리가 얼마? D. P하고 B는 거리가 얼마? 2D. 아, 2배 차이 나네. 아까 했잖아. 전하량은 4배. 아까 했던 거. 끝. 자,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 지금까지 뭘 했느냐? 물리 원투에 나오는 이제 전기장 기본 개념들. 내년에 수업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 내년에 정말 잘해가지고 애들 생물쌤하고 지학쌤한테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무조건 각서를 받아. 야, 너 생물 선생님 좋아? 선생님 좋아? 선생님 좋지? 그러면 내년에 물투 선택해. 이렇게. 알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밖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김선생 미안한데 저 아밀라하지 알아?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예 알죠. 아 그럼 됐어 생물 가르쳐. 예? 저 생물 모른대요. 아밀라하지 알면 됐어.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 그거를. 뭐요? 아밀레스? 아 진짜? 아 왜 그래 바꿔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전기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가우스가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거야. 야, 이거 몇 개 그려야 되지? 4개 그리면 돼요? 8개 그리면 돼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 2Q가 있고 이게 만약에 8개였어. 그럼 얘는 몇 개만 그리면 돼요? 4개만 그리면 돼. 왜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몇 개 그리지? 진짜 애매하잖아요. 4개 그려도 되고 8개 그려도 되고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 어떡하지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아 일단 이제 전기손속이 뭐에 비례합니까? Q가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 이거를 이용하자 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이거예요. 아하 이렇게 쓰면 전기선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학 계산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충 Q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밑도 끝 없이 Q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비례상수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 뭐 써주지 하다가 입시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요 녀석 이름이 진공의 유전율 크게 시작. 그 다음에 재미로 얼마? 8.85 곱하기 10-12승. 그래서 내년에 수업하다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약간 환기가 되죠. 이렇게 써주면. 자, 그 다음에 퀴즈 1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Q 이퀄 플러스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쿨롱인 원천전화 주위에는 몇 개의 전기력선을 그리면 되나요? 단, 입시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Q가 있는데 이 주위에 어떤 가상의 면을 하나 잡아. 아까 우리 면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요런 면은 열린 면이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물리학에서 계산할 때는 뭘 잡냐면은 닫힌 면을 잡아요. 닫힌 면. 그래서 이거 폐공면이라고 그래요. 폐공면. 네, closed surface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이 가상의 면을 발산하는 전기 선속이 몇 개인지 알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4개 그려도 되고 8개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몇 개야! 라고 하면 이 공식을 쓰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입시론이 얼마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Q는 얼마래요? 17.7 곱하기 10의 11승? 그게 얼마 나와요? 또 기다린다. 또 기다리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 기다릴 거예요. 몇 개? 20개. 그 20개 그리시면 돼. 조심해야 될 거는 20개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 이건 추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퀴즈 2번. 질문. 폐곡면은 완전하게 완벽한 구면이어야 해요? 아니면 약간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요? 삐뚤삐뚤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어차피 몇 개 지나가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자, 퀴즈 2번. 플러스 Q와 플러스 2Q인 개에서 폐곡면을 관통하는 전기손속은 얼마인가요? 이제 문자로 나왔네요. 겁먹지 말고. 네, 어떻게? 입시론제로 쓰고. 그 다음에 그렇지. 합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끝. 이게 0보다 크면은 뭐 사니? 발산이. 0보다 작으면 머렴이. 1번 저렴이, 2번 수렴이 이렇게. 자, 퀴즈 3번. 자, 여기 플러스 Q가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플러스 2Q, 그 다음에 3Q가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폐곡면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면 이 폐곡면을 관통하는 전기손속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중첩이 쓰는 거예요. 중첩이. 알겠죠? 하나하나. 자, 첫째. 요 놈의 의한 값은 얼마? 입시론 제로분의 2Q. 그 다음에 요 놈의 의한 값은 얼마? 요 놈의 의한 값은 얼마? 0? Q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 면을 순수하게 들어가거나 나가는 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플러스 Q는 발산되는 전기력선을 만들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잖아.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는 거라고. 자, 뭐 예를 들어볼까? 지금 몇 명 왔어요? 한 80명 왔죠? 자, 80명 왔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강의를 개떡같이 해서 80명이 환불해 떴어요. 자, 우리 강의실에 몇 명 있어요? 160명이 있잖아요. 이게 사기죠. 얼마예요? 0명이에요, 0명.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가 나간 거기 때문에 카운팅 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끝. 자, 그 다음에 적분형 가우스 법칙.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만든 게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전기선속이 아까 그거 있잖아. 도와주세요. 시작. EA 스포츠. 제대로 해야지 재밌어요. 그래서 EA인 거예요. 헐, 대박. 진짜 나 뭐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의 이제 닫힌 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Q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전기장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게 어디에서 전기장이에요? 아까 했잖아 아까 면상에서 전기장을 찾을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기장 공식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가우스 법칙. 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우리가 x 곱하기 y 계산을 할 때 만약에 뭐 할까요? 요게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막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적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물리적으로 동치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네, 간단하게 쓰면 간단하게 딱 1분. 자, 저에게 1분의 시간을 주시면은 내 적분은 그냥 이해시켜 줄게요. y, x. 그냥 이거 합시다. 힘, 거리. 자, 철수가 수레를 빵 밀어. 자, 5N의 힘으로 빵 밀어. 10m 동안에. 10m 동안에. 그러면 이때 철수가 한 일은 얼마? 5N 곱하기 10m 해서 얼마? 50줄 되는 거죠. 50줄. 50줄. 50Nm거나 또는 50줄이에요. 그 양이죠? 따라서 양의 일을 했다. 양의 일을 했다. 그럼 이제 누가 빨라져요? 수레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철수한테서 물체한테 간 거야. 따라서 양의 일은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이다. 다시 더 크게. 양의 일은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이다. 에너지 뺏으려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힘을 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의 일이 된다고. 뭐 그건 나중에 역학 가서 다시 하고. 근데 문제가 있네. 자, 이번에는 1차 함수처럼 나왔어. 10, 5 이렇게 나왔어. 이때 W는 어떻게 하나? 근데 잘 봤더니 5 곱하기 10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무릎 팍팍. 뭐죠? 면적이에요, 면적.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뭘 구하면 되겠구나. 삼각형 면적. 그래서 얼마? 2분의 1 얼마? 자, 팁을 알려줄게. 따라서요. 삼각형의 면적을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다시 삼각형의 면적을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중간값이 얼마? 2.5.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는 게 간결하다? 2.5 곱하기 10으로 쓰는 게 훨씬 간결하다. 그래서 평행 사변형도 이제 면적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 합시다. 골치 아프네. 이번에는 1분 넘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 이퀄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CX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때 철수간 일이 얼마지? 라고 물어본 거야. 여전히 뭘 구하면 돼요? 면적을 구하면 돼.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저렇게 반듯반듯하면은 곱하기가 다 돼. 근데 이렇게 곡선이 되면 곱하기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구분구적법. 그래프를 세로로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개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녀석의 값은 세로 값은 F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델타 X라고 쓰지만 굉장히 작다라고 했을 때는 D를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럼 요 직사각형 면적은 뭐가 돼요? 그렇지. FDX라고 쓸 수 있어. 근사적으로. 그리고 전체 면적을 하려면 무슨 션? 서메이션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서메이션과 인테그랄은 근본적으로 달라. 서메이션 언제 쓰느냐? 네, 불연속 분포일 때. 그러니까 양자화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 지금은 연속 분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손가락 2개 들어요. 여기 잡아. 당겨. 쭉. 어떻게 돼요? S라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테그랄. 됐어요?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는 따라서요. Y축 값이 일정할 때 곱하기 Y축 값이 변할 때 인테그랄. 아시겠어요? 물어볼게요. 이게 면적이 평평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 그때는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면적이 막 이렇게 휘었어. 스마일 막 이렇게 휘었어. 이히히 막 이렇게 휘었어. 어떡하지? 따라서요. 면적을 잘게 쪼갠다. 그럼 요 면적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소면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지나가는 자속, 미소 자속은, 미소 전기선속은 전기장 곱하기 d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값은 무슨 그랄?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제 전공 체계는 뭐라고 돼 있게? 인테그랄 E dA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적분으로 알면은 공부가 잘 돼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공부하기 싫어져. 그리고 어차피 곱하기나 적분이나 물리적으로는 같은 차원이야. 차원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공부할 때. 그냥 처음에는 E, A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요. 적분형 가우스 법칙. 적분형 가우스 법칙.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랑 약속할 거는 뭐냐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적분으로 쓰면 다 곱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곱하기를 쓰면 사실은 일반적인 형태는 뭐다? 적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퀴즈. 다음 그림은 플러스 X축 방향을 향하는 균일한 전기장 E가 한 면이 A인 정육면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YZ 평면에 있는 앞면, 뒷면, 윗면, 전체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퀴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자,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 두 개 중에 하나는 발산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수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전체 이제 면이 있으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이게 발산인 걸로.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A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수학적인 얘기 잠깐만 할게. 자, 이게 면이 10이야. 근데 이번에는 전기력선이 삐뚤게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이게 10이야. 이게 세타가 30도야. 45도 합시다. 30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면을 관통하는 전기선속은 몇 개? 몇 개? 100개.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 살인 사건에서 사형을 당하는 경우랑 집행유예가 당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렇게 찌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찌르면 사형이에요. 왜냐, 이거는 의도성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고의성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10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X성분, Y성분 두 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 따라서요. X축과 Y축을 그린다.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네모를 그린다. X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Y축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그래서 얘를 전기장의 X성분 또는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접선 성분. 그래서 영어로 탄젠트 성분이라고 하고, 요거는 Y 성분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수직으로 뻗어 나간다. 그러니까 뭐 지름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레이디얼 방향. 또는 이제 뭐 법선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법선 성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얘는 뭐 곱하기 뭐를 하셔야 돼요? 전기장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고요. 요 놈은요. 그쵸? 전기장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뭘 넣어야 돼요? 10 넣으면 돼요? 아니면은 10? 그렇지. 코사인 세타를 넣으셔야 돼. 곱하기 면적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따라하세요. 물리량 곱하기 코사인. 이거 두 개로 뭐라고 나타내요? 내적.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내적.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이제 하나 더 합시다. 자, 문제는 이게 면이 일정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면이 이렇게 동그라면은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느냐? 인테그랄 E 다트 dA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이 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근데 여기 동그라미가 왜 들어가요? 동그라미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우리가 잡을 때 이거를 닫힌 면으로 잡거든요. 폐곡면으로. 네, 그런 의미로 동그라미 써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개념 다 잡았으니까. 자, 전체 말고 요 면만 계산하자는 거지. 요 면만. 그리고 쌤, 질문 있어요. 왜 세타를 법선 기준으로 잡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스넬 법칙 때문에 그래요. 스넬 법칙. 스넬 법칙 할 때 법선을 기준으로 세타를 잡잖아요. 우리 입사각, 뭐 굴절각,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야 다른 거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얘는 요 면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이게 면의 방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뭐라고 써야 되냐? 따라하세요. 물리량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시작. 물리량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더 크게 시작. 물리량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그러면 코사인 몇 도? 0도. 그래서 답은 뭐다? 2A가 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뒷면 어떻게 돼요? 뒷면. 자, 뒷면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역시 뒤에 보이지도 않네. 어떡하지? 뒷면. 뒷면. 따라서요. 물리량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시작. 그럼 이제 뒷면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칠판에서 나오고 있고 뒷면의 면의 방향은 저 칠판에 들어가는 저쪽이에요. 왜냐면 항상 바깥쪽이 면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몇 도? 180도. 그래서 답은 얼마?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재미로 하나 해봅시다. 재미로 파이 XZ 얘 왼쪽 면 XZ의 왼쪽 면 얼마? 0. 왜? 사이각이 몇 도? 90도니까 계산할 게 없죠. 그냥 0이에요. 아니 찔렀는데 찔려야 살인이죠. 찔렀는데 이렇게 됐으면 찔러 이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았죠? 그냥 경범죄. 그 다음에 4번. 그러면은 이 전체 가우스면, 직육면체 가우스면 이 전체로 따지면 얼마일까? 그치, 이거 다 더해야지. 얘도 다 하고 다 더해야지. 어렵다. 또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면에 전기장이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고스란히 나가니까 없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23쪽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내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가하시면 되고 내일 아침에 6시 반부터 바로 이제 그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광이다 싶으면은 참석하시고 한번 들어보고, 네, 조교들이 잘한다 싶으면은 네, 좋아요 눌러주고 계속 참여하시고, 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8시에 오가작동 할 거니까 오가작동 하시는 분들은 8시에 오시고 아니신 분들은 9시에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석 경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한 뜬 뒤에 한 뜬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제가 글자도 크게 쓸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입실은 이제 8시 이후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면은 여기 관리인들이 몽둥이로 팰 거예요. 저리가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돼요. 네, 됐나요?